사자성어 하나에 깃든 수천 년의 지혜, 깊이 있게 만나보세요. 그 대장정의 시작 26편의 이야기 10개를 지금 공개합니다. 견마지로. 개나 말이 주인을 위해 다하는 수고라는 뜻입니다. 견마지로. 이 성어는 한서 공융전 등 여러 사서에 등장하며 주로 신하가 군주에게 올리는 표문에서 충성을 맹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개는 집을 지키고 말은 주인을 태워 전쟁터를 누비는 가장 충성스러운 가축이었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어떤 처지에 놓여도 배신하지 않고 묵묵히 헌신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옛 신하들은 임금에게 상소를 올릴 때 자신의 재능이나 공적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저의 수고는 그저 개나 말의 발길질과 짖는 소리만큼 미천할 뿐입니다. 라며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니라 미천한 목숨이라도 주군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다는 강한 결의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신뢰를 구축할 때 자신의 유능함을 과시하기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하는 자세를 시사합니다. 나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겸양의 자세야말로 진정한 실력자가 갖추어야 할 최후의 덕목이자 삶의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견마지로. 주인을 향한 지극히 헌신적인 충성. 견마지로. 윗사람에게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말하면서도 동시에 변치 않는 충성과 헌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견마지로. 진정한 헌신은 공을 앞세워 뽐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제 소임을 다하는 데 있다는 교훈입니다. 견마지로.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흥미진진. 흥미가 끊임없이 넘쳐 흐른다는 뜻입니다. 흥미진진. 특정 고사보다는 옛 문인들의 시문학 등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어 굳어진 표현입니다. 진지는 본래 나루터나 물방울을 뜻하지만 훌륭한 문장이나 맛있는 음식을 접할 때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는 생리적 현상을 묘사할 때 자주 쓰였습니다. 옛 선비들은 학문에 정진하거나 기발한 시구를 발견했을 때의 솟구치는 기쁨을 입안에 침이 도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특별한 역사적 사건보다는 어떤 대상에 깊이 빠져들어 재미를 느끼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흥미와 진진을 결합해 시각적이고 감각적으로 묘사한 데서 오늘날의 쓰임이 정착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진정한 몰입과 열정은 우리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스스로 가슴 뛰고 흥미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매 순간을 즐겁게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흥미진진. 흥미가 넘쳐서 매우 재미있음. 흥미진진. 어떤 사물이나 이야기가 주는 재미나 호기심이 매우 강렬하여 갈수록 그 흥미가 더해지고 깊이 빠져들게 됨을 의미합니다. 흥미진진. 삶의 매 순간 호기심을 잃지 않고 몰입하여 자신만의 참된 즐거움을 발견하라는 교훈입니다. 흥미진진.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위풍당당. 풍채나 기세가 위엄있고 아주 당당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위풍당당. 이 성어는 삼국지연애 및 후한서 등 고전 문헌에서 영웅의 기계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전장에서 명장들이 적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의 압도적인 풍모를 묘사하며 이 성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조자룡이나 관우 같은 인물들이 갑옷을 갖춰 입고 전장에 섰을 때 그 기세만으로도 적군을 위축시켰던 상황을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조건이 뛰어남을 넘어 대의 명분을 가진 자가 뿜어내는 기백과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결합된 상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는 허세와 구분되는 건강한 자존감과 전문성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때 비로소 타인을 압도하는 위풍당당한 삶의 태도가 완성됩니다. 위풍당당. 기세가 아주 당당함. 위풍당당. 남을 압도할 만큼 기운이 차 있고 태도가 정당하며 기백이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풍당당. 내면의 실력과 올바른 신념이 갖춰질 때 진정한 위엄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교훈입니다. 위풍당당.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인지상정.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인지상정. 이 성어는 명심보감 등 여러 고전에서 두루 쓰인 보편적 관용구입니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던 강엄은 문인들이 옛것만 맹목적으로 숭상하고 동시대의 새로운 문학적 성취를 깎아내리는 풍조의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엄격한 법치나 무리한 도덕적 잣대로 백성을 억압하려던 군주들에게 현명한 신하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 감정을 거스르는 정치는 결국 민심의 이방과 국가의 파멸을 부른다며 이를 만사를 살피는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것을 간언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기계적인 규정과 논리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인간 정서의 고유함을 존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타인을 판단할 때 차가운 이성 이전에 따뜻한 공감과 포용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인지상정.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 인지상정. 특별한 도덕적 수양이나 이성적 통제 없이도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기쁨, 슬픔, 욕망 등의 보편적 정서 상태나 반응을 의미합니다. 인지상정. 타인의 실수나 감정을 평가할 때 엄격하고 차가운 잣대만을 들이대기보다는 인간 본연의 연약함과 자연스러움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인지상정.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전대미문. 이전 시대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대미문. 이 성어는 송사 등 역대 정사에서 사관들이 초유의 사태를 평할 때 쓴 기록에서 유래했다. 왕조 시대에는 선대의 법도인 조종지법과 과거 기록을 가장 중시했다. 사관들은 중대 사건을 항상 이전 왕조의 역사와 대조했는데 선왕들의 치세에서는 단 한 번도 발생한 적 없는 충격적인 반란, 끔찍한 자연재해, 혹은 파격적인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붓을 들어 이전 시대에는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맹렬히 기록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황제와 후대에 엄중히 경고했다. 이는 과거의 경험칙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적 질서와 변화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현대에도 낡은 관습을 버리고 열린 태도로 전례 없는 변화와 새 시대를 대비하라는 지침을 제공한다. 전대미문. 역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 전대미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사건이나 파격적인 현상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전대미문. 과거의 경험에만 얽매이지 말고 늘 새로운 변화와 낯선 상황에 대비하는 유연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전대미문.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고군분투. 적은 군사로 적과 용감하게 싸운다는 뜻입니다. 고군분투. 이 성어는 한나라 사마천의 보임안서 등 역사 기록에서 유래했습니다. 기원전 99년 한나라 장수 일흥은 보병 5,000명을 이끌고 흉노 토벌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적진 깊숙한 곳에서 8만 명이 넘는 흉노 기병대에게 포위되고 맙니다. 본대의 지원군마저 완전히 끊긴 절망적인 고립 상태였지만 일흥의 군대는 화살이 다 떨어지고 무기가 부러질 때까지 목숨을 걸고 수만 명의 적을 쓰러뜨리며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이 위대한 항전의 모습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고군분투입니다. 아무도 돕지 않는 냉혹한 현대 경쟁 사회의 현실과 개인의 처절한 노력을 투영합니다.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굳세게 난관을 돌파하는 강인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고군분투. 남의 도움 없이 홀로 벅찬 일을 해냄. 고군분투. 주변의 지원이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고립된 상황에서 홀로 벅찬 난관에 맞서온 힘을 다해 싸우거나 이를 추진해 나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고군분투. 어떠한 역경과 고립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홀로 꿋꿋이 이겨내는 강인한 자립심과 불굴의 의지를 지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고군분투.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사면초가.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는 뜻입니다. 사면초가. 이 성어는 사마천의 사기 항우봉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기원전 202년 해야 전투 항우의 초나라 군대는 유방의 한나라 연합군에게 겹겹이 포위되었습니다. 병력은 줄고 군량미마저 바닥난 절망적인 밤, 사방에서 초나라의 구슬픈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나라 군대가 항복한 초나라 병사들을 시켜 부르게 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고향의 노래를 들은 초나라 병사들은 향수에 젖어 전의를 상실했고 항우마저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를 다 차지했단 말인가 라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현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심리적 압박과 철저한 고립이 주는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벼랑 끝에 몰려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이성적 판단이 생존의 핵심 열쇠입니다. 사면초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상태. 사면초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이 고립되어 공경에 빠진 절망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사면초가. 위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타개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사면초가.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문전성시. 대문 앞이 마치 시장처럼 북적인다는 뜻입니다. 문전성시. 이 성어는 정사한서 권 77 정숭전에서 유래했습니다. 전한 애제 시절 상서복야 정숭은 강직한 성품으로 쓴소리를 서슴지 않아 미움을 샀습니다. 간신들의 모함이 이어지자 황제는 그를 불러 그대의 문 앞이 시장처럼 붐빈다니 무슨 음모인가? 라며 권력 남용을 추궁했습니다. 이에 정숭은 신의 대문 앞이 비록 시장 같사오나 신의 마음은 맑은 물과 같습니다 라고 답하며 결코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신의 결백과 굳은 충절을 호소했습니다. 이 고사는 권력 주변에 몰려드는 인간의 이기심과 그 속에서도 지켜야 할 청렴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외부의 번잡함이나 세간의 오해 속에서도 맑은 물처럼 흔들림 없는 깨끗한 본심을 굳건히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문전성시. 대문 앞이 시장처럼 수많은 사람으로 붐빔. 문전성시. 본래는 권세가 있거나 부유한 사람의 집에 방문객이나 청탁자가 끊이지 않아 매우 붐비는 상황을 비유했으나 현대에는 인기 있는 상점이나 장소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현상 전반을 의미합니다. 문전성시. 세속적인 권력과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맑은 물과 같은 내면의 청렴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문전성시.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조강지처. 술찌개미와 쌀겨를 먹으며 함께 고생한 아내라는 뜻입니다. 조강지처. 이 성어는 정사인 후한서 송홍전에서 유래했습니다. 후한의 광무제는 미망인이 된 누이 호양공주가 훌륭한 인품을 가진 대사공 송홍을 마음에 품자 그를 불러 의중을 떠보았습니다. 황제가 사람이 귀해지면 친구를 바꾸고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꾼다는데 인지상정인가? 묻자 송홍은 단호히 답했습니다. 가난하고 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어선 안 되며 지게미와 쌀겨를 먹으며 고생한 아내는 내쫓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에 황제와 공주는 부끄러워하며 뜻을 접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사회적 지위나 부의 조건이 변하더라도 변치 않아야 할 근본적인 신뢰와 의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부귀영화 앞에서도 고난을 함께 극복한 이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도리를 다하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조강지처. 고생을 함께해온 아내. 조강지처. 몹시 가난하고 험난하던 시절의 온갖 고생을 함께 겪으며 살아온 아내를 의미합니다. 조강지처. 어려움을 함께한 사람과의 의리를 잊지 말고 끝까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조강지처.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망연자실. 아득하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망연자실. 이 성어는 장자 설검편에 기록된 조나라, 문왕과 장자의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조나라 문왕이 검술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자 장자가 검객으로 위장해 그를 아련했습니다. 장자는 천하를 칼집으로 삼고 우주의 음양을 칼날로 삼는 천자의 검을 역설했습니다. 단순한 무력의 칼부림을 넘어 천하를 다스리는 거대한 왕도 정치의 스케일에 압도된 문왕은 큰 충격을 받아 넋을 잃고 말았는데 이때의 모습이 바로 망연자실이었습니다. 현대인들도 편협한 시각에 갇혀 있을 때 더 차원 높은 진리나 거대한 현실 앞에서 큰 충격을 받곤 합니다. 스스로의 작은 우물에서 벗어나 어떤 충격 앞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넓은 안목을 기르길 바랍니다. 망연자실. 큰 충격을 받아 넋을 잃고 멍해진 상태. 망연자실. 뜻밖의 사고나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일을 겪은 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신이 나간 듯이 멍해져 있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망연자실. 예기치 못한 시련과 절망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냉철한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망연자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